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한 식당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폐업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영국 전역에서 손님들이 몰려오는 최고의 맛집으로 성장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엠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엠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런던에 위치한 한 식당 앞.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으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곳은 런던 최고의 맛집으로 유명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폐업을 준비할 정도로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런던은 물론 영국 전역에서 찾아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재 영국 런던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32살의 엠마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인 맨체스터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지역은 동네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치안이 좋지 않아 영국 최고의 빈민가로 꼽히곤 했습니다.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어요. 어른들의 성희롱 발언과 협박, 소매치기와 같은 강력 범죄 위협에 항상 시달렸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은 영국 내 강력 범죄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악명 높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실패한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일도 하지 않았고 돈이 생기면 언제나 가족은 뒷전이었고 도박을 하러 나가곤 했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강도들의 위협에 시달렸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힘들어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음식과의 만남. 아버지의 도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저희 어머님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시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서빙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랐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놀이터로 가거나 학원으로 향했지만 저는 곧바로 식당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한 식당이었는데 보통 가장 바쁜 5시쯤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을 했죠. 물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인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5년 정도 일을 했답니다. 가게는 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제육볶음을 파는 한국식 식당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생소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정말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게다가 음식이 많이 남는 날에는 사장님께서 포장을 해주셔서 끼니 걱정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한 사장님이에요. 아마 제 인생도 한국인 사장님을 만난 뒤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네요. 왜냐면 저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요식업에 흥미를 느꼈거든요.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재밌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요식업 쪽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고 대학교도 호텔 조리학과에 진학해 요식업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저는 20대 내내 요리에만 열중하며 수많은 레시피를 만들었고 전반적인 마케팅과 상권 분석 등 장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도전. 대학 졸업 후 여러 레스토랑에서 주방을 담당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 저와 제 남편은 야심차게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위치는 런던 번화가였지만 현실적인 금전 문제로 번화가 메인 상권이 아닌 사이드에 있는 가격이 싼 곳을 선택했어요. 첫 장사라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메뉴는 스테이크와 피시앤칩스,
뱅어 매시와 같은 영국 전통 음식들이었어요. 이런 메뉴들은 어디에나 있는 메뉴이고 식당들도 과포화 상태였지만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만큼 손님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장사는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첫 준비한 오랜 시간의 노력이 헛고생이 아니었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이제야 보상받는구나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매출은 30% 줄었답니다. 날이 더워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는 거겠지 싶었지만 길거리를 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저희와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들을 보니 여전히 손님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고민했어요.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저희 가게는 적자를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벼랑 끝에 몰리자 저와 남편은 번화가에 위치한 다른 식당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저희 음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 가격은 저희 매장이 더 싸고 심지어 양도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사람이 붐비고 저희는 안 될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고 뭔가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 매장은 20년이 넘은 전통식당이었어요. 매장 앞에 붙여진 20년 전통이라는 안내판과 사람들이 붐비는 메인 상권에 위치한 이 식당은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또한 런던 최초의 전통 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은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답니다.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맛으로 경쟁하기엔 저희의 역사는 너무나도 짧았죠. 저와 남편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게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말이죠. 그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최초가 되면 성공할 수 있어. 런던에서 최초로 우리만의 음식점을 여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지금 시기에 최초의 음식이 어디 있다는 건지 너무나도 황당했죠. 남편이 이어서 말하더군요. 예전에 한국 음식점에서 일했다고 했지? 혹시 레시피 기억나? 지금 런던에는 한식 전문점이 한 곳도 없어. 우리가 최초가 된다면 비록 입지가 좋지 않아도 찾아올 만한 메리트가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 그럴듯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바를 했을 때도 한국 음식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영국인들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레시피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만들어봐도 예전에 느꼈던 맛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염치 없지만 10년 만에 한국인 사장님께 연락을 해봤어요. 다행히 핸드폰에 사장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고 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내자 사장님께서는 저를 흔쾌히 반겨주셨어요. 저는 제 사정을 말한 뒤 사장님께 레시피를 다시 배울 수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언제든지 한국을 찾아오라며 지금도 한국에서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사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은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뒤 바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게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최대한 빨리 배우고 영업을 정상화해야 했기 때문이죠. 성공과 새로운 도전. 장기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은 저와 남편에게 감탄을 불러일으켰어요. 역시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 한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희는 곧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한국인 사장님이 계신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부천이라는 도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지만 신도시 못지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님은 저를 너무나도 반겨주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냐며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사실 항상 신세를 지는 건 저인데 말이죠.
사장님을 오랜만에 보니 저도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인지 얼굴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뭉클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영국에서 생소한 한국 음식점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장사 경력이 많으신 사장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 멋진 아이디어라고 해주셨어요. 영국 현지 경험이 많으신 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께 본격적인 레시피를 전수받기 시작했어요. 매장의 음식들과 재료들을 보니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달달한 불고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매콤한 제육볶음까지 10년 전 먹었던 맛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게다가 새로 추가된 김밥이라는 메뉴 역시 저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답니다. 저는 사장님께 레시피를 완벽히 배우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정도 맛이면 영국인들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영국 경험이 많은 사장님께서 굉장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인종별로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라는 것이었어요. 향신료 맛이 강하고 간이 센 중국인 소스, 달달한 간장 베이스의 일본인 소스, 그리고 간이 슴슴하고 고소한 영국인 소스. 이처럼 기호에 맞게 여러 소스를 만들면 다양한 손님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 역시도 사장님의 팁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수도 런던이기에 세계 각지 관광객들이 몰려있고 그중 아시아권 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약 일주일 동안 사장님께 레시피를 완벽하게 전수받고 다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선 사장님께 뭐라도 사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장님은 제 형편을 아시고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게 된다면 다시 한국을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민폐를 끼치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고 매장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꾸고 한국 요리 전문점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김밥과 제육볶음, 그리고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어요. 사장님의 조언처럼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서 기호에 맞게 찍어 먹을 수도 있게 했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첫날부터 줄을 길게 섰고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게 됐어요. 런던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만큼 입맛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 소스를 배치해 놓은 게 신의 한 수가 된 것이죠. 게다가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요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완벽했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저에게 또다시 걱정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일시적으로만 잘 되고 예전처럼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답니다. 현재 2년이 지난 저희 매장은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고 지금도 수많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태랍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인 사장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는 저를 직원으로 고용해 주셨고 항상 정해진 급여보다 많은 돈을 월급으로 주셨어요. 게다가 성인이 되고 제가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답니다. 저는 한국인 사장님을 제 두 번째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매장도 잘 되고 있고 여유도 생겨서 아기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사장님을 한 번 더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릴 생각이에요. 사장님을 위해 감사의 선물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음식 삼겹살을 먹어보고 저희 매장에 어떻게 도입시킬지도 생각해 보려고요.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입니다.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런던에 오신다면 저희 식당에 꼭 한번 들러주세요.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엠마의 이야기.
여러분도 감동 받으셨길 바랍니다. 엠마씨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감동을 나누는 I Love Korea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